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 탈출한 도비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탈출한 도비님과 전화 연결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도비님.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번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 때문에 네네. 그냥 간단한 이력 정도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안 계셨던 저희 귀족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소개를 드리자면, 네. 저희 외가댁 할머니께서는 만신무당이셨고요. 그리고 외가댁이 대대로 계속 신줄이 내려오는 집안이라, 네. 그로 인해서 제가 어릴 때 한 4살 이전부터 신병을 좀 크게 알았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외가댁에 불려가다시피 해서 매번 자시부터 축시까지 정한수라고 물을 떠서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지내다가 외가댁에서도 한번 일이 발생을 했었고요. 맞죠. 그건 이제 네. 그때 참여하셨던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아무튼 또 집안 내력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고, 그로 인해서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어오면서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간단하게. 키워드로 좀 정의를 해드리면 네. 가위 눌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 가위 눌림? 일반적인 네. 사람들도 많이 눌리는 건데.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추가로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전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신병을 다 걷어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한테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얘기로 인해서 사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지 않을까라고 저는 아직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탈출한 도비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는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 또는 동네 마을 할아버님, 할머니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랑 지내다 보니까 또래 관계가 익숙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1년 정도는 집에서 있다가 초등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화경으로 보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종종 느낌으로 받는다거나 또는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친구 관계 형성하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는 좀 많이 암울한 시기를 보내게 됐는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딱 1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 같은 반 친구였던 친구랑 되게 오래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교할 시간이 됐는데 그 친구 발이 뭔가 좀 잘 안 보인다라던가, 형체는 분명하게 있는 사람인데 그 친구 오른쪽 발목쯤에 뭔가 좀 까맣게 보이고, 저희가 뭐 태양을 좀 오래 보면은 어디를 또 다른 데를 응시를 했을 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게 이상한 거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인식이 정확히 잘 안 돼 있던 나이였죠. 그래서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긴 했어요, 그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그 친구 이름을 똘비라고 하면은, 똘비야 너 다리가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 갈 때 조심해서 들어가, 우리 내일 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러고는 그 친구가 다음날 학교로 왔는데 통깁스라고 하나요? 발목 위쪽 정강이까지 이렇게 깁스를 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 너 이상해, 나 너랑 얘기 안 해 이러고 가까이 안 지내려고 하고, 주변에 좀 그나마 남아있던 친구들이 이야기를 전해준 거는, 그 친구가 하교를 하고 집에 가서 짐을 놓고 동네 친구들이랑 모여서 축구를 한번 했었대요. 네. 근데 축구를 하다가 공을 이제 잘못 밟으면서 발목을 완전 접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통깁스를 하게 된 친구도 있었고, 그러고 또 며칠 안 지나서 반 친구 여자인 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제가 뭔가를 봤다기보다는 느낌이 얘랑 같은 공간에 있고 제가 얘를 딱 쳐다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땐 쿡쿡 쑤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지금 제 나이대가 주변에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 이게 가족을 떠나보내는 아픔이라고 해야겠죠. 가슴이 먹먹하게 아픈? 네.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가 또 그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 라고 했는데, 아니 뭐 아무 일 없는데 왜? 이래가지고 뭐 아니야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 친구가 다음날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다 전달을 해주잖아요. 뭐 누구누구가 오늘은 아파서 못 나온대, 또는 뭐 누구누구가 무슨 일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그 친구가 큰아버지 분이 이렇게 좀 먼저 가시게 돼서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돼서 볼 수 있을 거야. 친구 오면은 잘 달래주고 다독여주고 해주자 우리. 이래서 네 하고 막 어떡하냐. 그러고 또 그냥 금방 지나가죠 그런 게. 그러고 그 친구 학교를 돌아왔어요. 근데 저랑 일체 말을 안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었거든요. 제가 뭔가를 얘기를 하거나 다가가서 가까이 지내기만 해도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원흉이 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 그래서 사실 저도 어느 정도 눈치는 있었다 보니 그냥 그래 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많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괜히 이런 얘기도 더 안 하고 그렇게 혼자 지내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어머니랑 아버지께서도 아시잖아요. 오늘 뭐 학교 갔다 왔는데 오늘 뭐해 이러면은 뭐 그냥 집에서 TV 보게요 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게임을 한다던가 이렇게 계속 집에 혼자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친구가 없다라고 아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머니께서는 뭐 스포츠 활동을 해보는 거 어떻냐 해서 시에서 열리는 스포츠 클럽 센터 이런 곳을 좀 많이 보내주셨었고 그러다가 아버지께서는 투기 종목 이런 걸 좀 해봐라. 네. 이것저것 해보다가 제가 그때 어릴 때부터 유도를 조금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소규모 대회도 나가게 되고 네. 입상도 하게 되고 그래서 나름 6학년으로 졸업하게 될 때쯤에는 괜찮은 평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은 얘는 그래도 뭐 하나는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대부분 저희 귀중님들도 같은 동네 안에서 학교로 이렇게 진학을 하시게 되잖아요. 네. 학군이 같다 보니까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을 때 뭐 A 초등학교, B 초등학교, C 초등학교 중에 제가 나온 데가 A면은 다양한 친구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특히나 남자인 친구들 경우에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각자 다 다른 학교에서 왔는데 내가 좀 친다 해가지고 또 무리를 형성을 해서 뭐 괴롭힘을 좀 하고 다닌다든가 서로 막 알력 다툼을 좀 한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중학교 올라가서는 친구 사귀기가 그나마 초등학교보단 좀 편했지만 네. 같은 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또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얘랑 친하게 지내면 안 좋다더라. 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몰라 나도 친구한테 들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소문만 무성해지지 정확하게 저랑 그런 직접적인 연관이 있던 친구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좀 걸러 들을 친구들은 걸러 듣고 좀 혹하는 친구들은 가까이 안 와야겠다 하고 이러다 보니 그때부터 사실 제 성격이 뭐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 라는 게 좀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반에 같은 학교에서 온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반 안에서 친구를 만들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제 나이가 곧 있으면 30이거든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 가장 저랑 친한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반에서 만났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그런 소문을 듣고도 전혀 상관없이 와가지고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에서 알력 다툼을 하는 그런 좀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반반마다 돌아다니면서 좀 만만해 보이는 애들이 있으면 이렇게 막 때리고 뒤통수 때리고 막 의자에 앉아서 자고 있으면 야 학생이 신성한 학교에서 잠을 자? 이러면서 막 발로 차면서 깨우고 이런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러는 건 웬만하면 일단 냅두다가 제 친구가 저한테 먼저 다가와줬던 친구가 몸이 아파서 그때 약을 먹고 좀 자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가서 책상을 발로 뻥 차면서 또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의학을 주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게 됐던 거죠. 싸우고 나서 다음날 학교로 왔는데 평가가 되게 갈렸어요. 하나는 저 친구는 초등학교 때 이상한 소문이 많이 있던 친구다. 또 하나는 얘가 반에서 양아치인 애들을 때리고 다닌다. 이렇게 두 개의 의견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그게 뭐 좋은 것도 아니었고 싫은 것도 아니었던 거는 일단 제가 반에 있을 때는 그런 친구들이 안 오니까. 그래서 반 친구들이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지만 그래도 조금씩 친해지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졌었어요. 그래서 나름 초등학교 때에 비해서는 중학교 때 괜찮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다인데 그러고 사실 그때 당시 중학교에 제가 지냈던 생활 양식 자체가 부모님 두 분이 맞벌이를 하시는데 자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종종 집에 안 들어오실 때가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또 어디서 야외 활동을 해볼까 뭐 친구들도 다들 막 학원 가기 바쁘고 이때부터는 친구들도 만나기 힘들고 근데 또 제가 어릴 때부터 워낙에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무서운 얘기도 찾아보고 무서운 영상도 보고 하다가 그 다음 채널 있잖아요. 네. 네, 그 채널에서 카페를 하나 찾았는데
예. 흉가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많겠죠, 그 당시에. 네, 되게 많았었는데 그 중에 한 3개 정도를 가입을 하고 실제로 2곳에서는 그냥 채팅만 하고 서로 의견 공유하는 정도로 네. 하고 말았었고 한 카페에서는 실제로 활동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워낙에 많이 하고 다니던 중학생이었던 거죠. 흉가 체험 다니고.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던 말과는 정반대되는 생활을 좀 많이 하게 됐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본론인데 제가 그때 학교 다녔을 때 기억하기로는 월, 화, 수, 목, 금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학교를 갔어야 됐거든요. 토요일은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보통 그 시간쯤 학교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매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큰 길로 가는 방향이 하나 있고 골목길로 가는 방향이 하나 있어요. 근데 큰 길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도 되지만 돈 아껴서 간식 사 먹겠다. 그래서 걸어 다니면 한 30분 정도 걸려요. 집까지 걸어갈 때. 근데 골목길로 가면은 이게 직각 구조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집에 갈 수 있는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골목길로 가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의 절반 정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되게 많이 다녔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도 그 길로 다녔고 중학교 2학년에 올라와서 계속 그 길로 다니는데 여름쯤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에서 8월? 그때는 방학 때 학교를 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 네. 신청을 해서 방과후 학교인가? 이런 걸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골목길로 또 늘 오던 길이니까 그 길로 지나가는데 주택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주택가는 좀 마당이 많이 딸려 있고 집들이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주택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쪽 길로 쭉 지나가는데 이사 오는 차량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달차라고 하죠. 용달차가 2-3대 정도 벽에 쫙 대어져 있고 일하시는 분들이 막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짐을 옮기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냥 이사 오나 보다. 와, 이런 좋은 집에 산다. 와, 이러고 있었는데 그 앞에 또 작은 승합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 카니발 같은 승합차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랑 또 자녀로 보이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아주머니랑 연세 차이가 많이 났나 보였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두 분이 내리시고 트렁크를 여시더니 짐을 막 챙기시더라고요. 근데 짐을 챙기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는데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에서 많이 봤던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께서 옮기시는 짐들을 봤을 때 부채 같은 게 얼핏 보이고 깃발 같은 게 얼핏 보이고 하다가 저도 눈이 가는 거죠, 그쪽으로. 예. 그래서 보니까 저거는 확실하게 오방기다. 근데 저 부채는 무슨 부채지? 근데 또 방울 소리는 안 들리고. 그래서 법고를 옮기는 걸 보니까 무당분이신가? 이 생각을 했었어요. 이 동네도 이제 당집이 생긴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돌아가고 그 다음 주가 돼서도 계속 그 골목으로 다녔었죠. 근데 저도 이게 항상 가던 골목이었는데 이전과 달라진 점은 제가 아무래도 이쪽에 좀 관심이 있었고 외할머니께서도 무당분이시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계속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눈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앞이 철문이 앞쪽에 이렇게 있으면 도로변에 마당이 크진 않은데 마당을 조금 올라가면은 거기 현관문이 있어요. 첫날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라고 할게요. 월요일에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없고 다시 돌아올 때도 아무것도 없는데 목요일쯤 됐을 때 현관문 앞에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와 계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아주머니가 팔짱을 탁 끼시고 내려다 보시는데 몸을 자꾸 이렇게 떨고 계셔가지고 여름인데 춥나? 냉방병 걸리셨나? 이러고 그냥 이상하다. 왜 나와 계시지?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금요일에도 앞으로 지나가고 학교를 갈 때 지나가는데 아주머니 나와 계신 거예요. 근데 어제랑 또 똑같은 자세로 또 똑같은 자리에 그래서 몸을 계속 떨고 계시길래 뭐지? 그냥 마주치면 안 되나? 그냥 빨리 갈까 하고 지나갔다가 금요일날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죠. 하교할 때 딱 지나가는데 현관문 앞에 계시던 무당으로 추정되는 아주머니죠. 그분이 철문 앞에 도로변으로 완전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조용히 딱 지나가려고 애써 안 쳐다봐야겠다. 쳐다봤다가는 또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께서 제가 아주머니 앞을 딱 스쳐서 3보에서 4보 정도 갔을 땐가 혹시 애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놀래서 딱 돌아봤는데 아주머니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이래서 뭐 때문에 그러세요? 저 지금 빨리 학원 가봐야 되는데? 라고 했었죠. 그랬더니 아니 다른 건 아닌데 부탁할 게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일단은 또 제가 또 어른들한테는 공손하게 해야 된다라고 집에서 배웠어가지고 난 말씀이라도 좀 들어보자 하고 다가갔죠. 일정 거리를 두고 다가가서 딱 그 앞에 섰는데 아주머니께서 다른 건 아니고 혹시 이 골목 말고 다른 길로 가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세요? 라고 하니까 아줌마가 사실 이사 오고부터 좀 많이 불편했는데 몸이 아프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혹시 너 무당이나 이런 거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바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바로 말씀을 하셔도 되는 건가? 네, 알긴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자기가 첫날 이사를 오고 나서 이삿짐을 옮길 때도 좀 뭐 되게 갑갑했대요. 숨쉬기도 좀 힘들고 뭔가 머리도 조금 지끈거리고, 그래서 이게 피로가 쌓여서 그런 건 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매일매일 제가 아침에 등교하고 또 오후에 하교하는 시간마다 머리가 찢어지듯이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본 거예요. 대체 뭐 때문에 내가 이러나 하고 나와서 보셨는데, 밖이 너무 시끄러워서 나왔는데 보니까 차들도 안 다니고 사람도 많이 없고, 근데 학생 하나가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저 친구한테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수요일은 그렇게 하고 말았고,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이 됐을 때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나온 거래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너가 지나다닐 때마다 내가 몸도 너무 아프고, 무슨 소리라고 하죠? 그 한국 민속 음악에 쓰이는 악기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대요. 북치는 소리부터 해가지고 누가 행진하는 것 마냥 계속 이런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게 너인 것 같은데 그냥 다른 건 안 물어보겠다. 다른 길로 가줄 수 있겠니? 라고 해서, 사실 그 골목 말고 옆으로 가면 1, 2분 정도 더 걸리긴 하는데 따로 가는 길이 또 있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일단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도 뭐 더 해드릴 건 없죠?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마음 써줘서 고맙다. 괜히 이런 부탁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하면서 되게 말을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다음부터는 그러면 다른 길로 좀 가는 걸 부탁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하고 등을 돌리고 다시 집 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조심해서 갈게요 이러고 그냥 갔죠. 그리고 제가 오후는 매번 운동을 하러 가다 보니까 유도관을 가서 형들이랑 또 한창 운동을 하고, 그때는 사실 훈련에 가까웠어요. 밴딩 당기는 것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겨루기를 한다기보다는 개인 훈련 일정이 있던 날이라 훈련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사실 그 날이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결혼기념일로 네. 동남아 여행을 가신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친할머니를, 그러니까 무당이신 외할머니 말고 친할머니를 집에 초대를 했었어요. 예. 저를 좀 봐달라. 중학생이지만 학생이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께서 여행 일정이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좀 긴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애를 못 보니까 어머니가 좀 얘를 봐주셨으면 한다, 부탁을 좀 드리겠다. 근데 또 친할머니는 저를 되게 아껴주셨거든요. 우리 장군 왔나? 이러면서 아이고 뭐 학교에서 뵐일 없었나? 막 말씀을 하시고 되게 친근하게 살갑게 대해주시는 분인데, 저도 이제 집에 들어와서 할머니 저 왔어요 이렇게 막 하니까 야 밥 먹자, 밥 아직 안 먹었지 이래가지고 밥을 먹었죠. 밥을 먹고 할머니랑 계속 뭐 같이 얘기도 나누고 시간을 보낸 다음에 잠을 자러 갔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여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예. 집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앞에 신발장이 있으면 쭉 앞으로 봤을 때 안방 들어가는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거실, 부엌, 안방까지는 현관에서 다 보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올라서면은 왼쪽이 바로 제 방이고 오른쪽이 바로 화장실, 이렇게 또 연결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또 거실에서 창가 쪽으로 보면은 베란다가 이렇게 좀 작게 나와 있는데, 그 베란다랑 아까 제가 현관 들어왔을 때 왼쪽 방이 제 방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방이랑 중간에 창문 해가지고 베란다랑 이어지는 창문이 있고, 베란다 쪽에서는 한강이 보이는 그런 네.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 날은 뭐 뷰도 괜찮았고, 특히 겨울에나 뭐 보면은 되게 이쁘고 이렇게 좋았었는데, 제가 사실 그날 있었던 일 이후로 암막 커튼을 사고 한 번도 밖을 안 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자면, 훈련을 과하게 하고 오기도 했고, 네. 할머니랑 또 대화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오후에 있었던 일도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나와서 막 부탁을 하고, 또 이제 뒤통수에 대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지? 그냥 또 하루가 좀 이상하다 하고 이제 그냥 자자 하는데, 집에서 에어컨을 안 틀었거든요. 베란다 창문이랑 제 방에 있는 베란다가 연결되는 그 창문을 같이 열면은 우풍 든다고 하죠. 바람이 계속 돌아요 거기서. 그래서 선풍기를 안 틀어도 되게 시원하게 잘 수 있는 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을 베란다 창문 쪽으로 하고 현관 입구를 머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딱 자는 그런 침대가 있었는데, 침대에서 딱 잠에 들었었고, 몇 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새벽에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말짱하게. 그래서 그때 말짱하게 깬 상태로 지금 몇 시지 하고 보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왜 몸이 안 움직여지지? 하고 그냥 눈알만 돌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친구들이 말했던 가위 눌렸다는 게 이런 건가? 왜냐면 제가 살면서 처음 눌려본 가위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워낙에 무서운 거는 외할머니께서 굿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다 보니 네. 거기에 비한다면 사실 이거는 그냥 장난 수준인 거예요. 근데 처음 당해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우와, 와 이게 가위구나,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그냥 막 한창 해맑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발바닥 쪽이 너무 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이 왜 이렇게 시리지? 하고 그 시림 정도가 저희 뭐 겨울에 밖에 나가서 맨발로 눈을 밟는다 생각하면은 되게 차갑잖아요. 근데 동상이 오기 전쯤이 되면은 아린다거나 시리다거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진짜 얼음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처럼 발바닥이랑 발목까지가 너무 시려가지고 이게 가위가 눌리면 이게 막 피순환도 잘 안 되고 이러나? 하고 다리 쪽으로 눈을 딱 돌렸는데 침대 끝쪽에 누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는데 제가 그거를 인식을 하고 나서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염을 하실 때 소독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데 좀 시신들이 부패가 되면 나는 냄새가 좀 있어요. 그런 비슷한 냄새가 코끝을 자꾸 스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취가 너무 나고 코가 찡긋찡긋하면서 아프고 이러니까 왜 이런 냄새가 나지? 왜 영안실에서 나던 냄새가 여기서 나지? 하고 딱 발쪽 계속 다 보고 있는데 이제 형체가 눈에 익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적응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잘 안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딱 보이기 시작하듯이 앞에 있는 형체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악취는 악취대로 나고 보이는 것도 점점 더 잘 보이다가 그때 이제 제 뇌리를 좀 스쳤던 그거는 이거 귀신이다. 오. 이거 영가다. 근데 더 자세히 보려고 해도 사실 무섭기도 되게 무서웠는데 뒷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머리카락이 어깨에서 조금 밑에까지 내려오는 그런 여성 영가였거든요. 근데 머리끝도 되게 푸석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처음엔 사실 영가라고 생각을 안 하려고 했어요. 내가 저기 뭐 베란다 창문 쪽에 뭘 달아놨나? 아닌데 나 아무것도 안 달아놨는데? 하다가 진짜 확실하게 이건 영가다. 나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냥 이게 직감이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이거 빨리 몸을 어떻게 깨우지를 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막 한창 또 제가 카페 활동이나 이런 것들 많이 찾아봤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가위 눌렸을 때 뭐를 하면 풀린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시도를 하려고 딱 처음부터 엄지를 어떻게 굽혀봐야겠다 해서 딱 움직이려고 하는데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 그 여성 영가가 천천히 왼쪽으로 기울었다가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 혹시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메트로놈 기계를 보면은 건드렸을 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여지잖아요.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몸은 아직도 안 풀렸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한 10분 정도는 그 상태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몸을 풀어보겠다고. 근데 거의 막바지쯤에 몸이 풀리겠다 싶을 때는 사실 몸이 풀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미쳐버리겠는 거야. 눈을 그 영가한테서 못 떼겠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였으면 몸이 거의 다 풀려갈 때쯤에는 미친 듯이 좌우로 팍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씩 비웃는 웃음소리도 좀 들려요. 그러니까 뭐 하면서 뭐 찢어지는 소리랑 같이 해가지고 웃는 소리가 들리길래 그냥 멘탈이 완전 다 무너진 거죠, 저는. 그러다가 몸이 딱 풀리는 걸 느끼는 순간 그 영가가 미친 듯이 막 도저히 사람이 낼 수 없는 속도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몸이 풀리니까 탁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생각을 했던 거는 침대에서 일어나면은 바로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관에서 쭉 보이는 곳이 안방이니까 할머니께서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할머니한테 당장 뛰어가야겠다 이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일반적인 생각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일단 계획을 해보자. 덮고 있는 이불을 저쪽으로 던져버리고 왼손으로 문을 열고 바로 뛰어나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실제로는 얼마 안 걸렸어요. 한 10초 정도밖에 안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고 자 이제 간다. 하나 둘 셋 하고 이불을 팍 던지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왼손으로 문을 촥 열었는데 뒤에서 오른손을 빡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내면서 깼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게 가위에 눌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상황이 정리도 안 되고 이게 뭐지 하면서 식은땀은 식은땀대로 쫙 흘리고 있어요. 침대가 다 젖어 있고 이거 뭔 일이다. 이건 진짜 무슨 일이 났다. 나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일단은 정신도 좀 차리고 잠도 다 깨버렸으니까 목도 좀 축일 겸 방 밖을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왼쪽으로 쭉 돌면 거실이랑 부엌이 붙어있는 구조였는데
거실 쪽에는 커튼을 안 쳐놔도 밖에 이제 불이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밝은 편이란 말이에요. 좀 안심이 된다. 빛을 보니까 좀 안심이 된다. 하고 조금씩 걸어가서 냉장고에 가서 물을 좀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내서 마셨어요. 마시고 다시 잠그고 냉장고에 넣고 문을 닫았는데 뭔가를 잘못 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괴리감이 좀 많이 느껴져가지고 뭐지? 하고 다시 문을 열었어요, 냉장고 문을. 문을 열고 제가 오른팔을 거기 가져다 댔거든요. 근데 그 냉장고에 불빛이 나오잖아요. 문을 열었을 때. 주황빛으로 쭉 나오는데 오른쪽 팔에 손자국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어가지고 사실 그때 현실 부정을 좀 했어요. 꿈을 얼마나 이렇게 현실감 있게 꾸면은 내가 자면서 내 손을 이렇게까지 잡냐.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손의 멍자국을 왼손을 가져다 대면서 비교를 해봤죠. 그게 어떻게 잡았지 하면서 딱 손을 가져다 댔는데 손자국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왼손이랑 이 손자국이랑 전혀 안 맞아가지고 손을 뒤집어도 보고 한 10초에서 15초 정도를 계속 제 팔을 만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왼손으로 잡은 자국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자세히 보니까 왼손으로 잡을 수가 없고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잡았을 때 그 손자국이 콱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판단을 하고 나서 와 소름이 확 몰려오니까 바로 안방으로 뛰어가가지고 할머니 좀 일어나봐 할머니 이러면서 나 살려달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정신이 없으시죠. 연세도 많으신데. 그래서 무슨 일이야 왜 그러냐 와 뭐 때문에 그러는데 이래가지고 팔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문득 든 생각이 나만 불안하면 되지 않을까. 괜히 이거를 할머니한테까지 보여드리면은 이게 좀 안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네, 할머니께서 딱 그 불을 켜고 보시다가 팔에 그 자국은 뭐하는 거 이래가지고 얘기하시길래 잘 둘러댔죠 제가. 할머니 저 그 오늘 저녁에 유도 갔다 왔지 않냐. 형들이랑 겨루기 하다가 우리가 채싸움을 많이 해야 된다. 기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다 엎어치기 할 때 잡혔던 손자국이다. 하고 이제 잘 넘기고 할머니가 그게 마 때문에 그러는데 이래서 그냥 나 무서운 꿈 꿨어요 할매 이러니까 그래 오늘 같이 짤까.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중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할머니랑 같이 잘 수밖에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 누웠죠. 눕고 동이 틀 때까지 그냥 진짜 뜬 눈으로 계속 밤을 샜어요. 그러고 아침에 동이 트고 할머니도 일어나시고 하니까 그제서야 좀 빛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안심이 돼가지고 잠에 들었던 거죠. 그러고 오후쯤에 일어났는데 안방 밖이 좀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막 눈을 비비면서 나가고 할머니 TV 소리 왜 이렇게 크게 틀어놨냐 하고 딱 봤는데 결혼기념일로 여행을 가셨던 저희 부모님이 출발하신 지 하루밖에 안 됐어요. 집에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오셔가지고 할머니를 마중을 보내고 아버지께서는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오겠다. 그래서 나가시는 장면을 봤고 할머니 어디 가요? 이러니까 이 아들이 빨리 와 가야 된다네 해가지고 그럼 다음에 뵐게요. 연휴 때 뵐게요 라고 하니까 야 잘 있어라 하고 할머니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러고는 옆에서 사실 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하고 계셨거든요. 아니 전화하고 나발이고 왜 오셨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화를 탁 끊으시더니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진짜 다행이라고 고맙다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설명을 좀 해달라. 아니 두 분 지금 결혼기념일 여행 가신 거 아니냐. 그 비행기는 어떡하고 숙소는 어떡하고 벌써 오셨냐 하니까 어머니께서 공항에 내리시고 숙소를 체크인을 하고 짐이랑 다 두시고 나서 아버지랑 같이 저녁 식사를 하시러 가고 있었는데 외할머니께서 전화가 오셨대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야 니 어디고? 라고 하시고는 어머니 나 지금 이렇게 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니 지금 당장 빨리 집에 돌아가 뭐해? 이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도 아시니까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린 거죠. 미안하다. 우리 지금 오늘 여행 올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싸우셨대요. 그 호텔 앞에서 엄청 싸우셨대요. 이제 설명을 드리고 돌아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돌아오신 거예요. 가장 빠른 비행기를 잡고 급하게 돌아오셔서 왔을 때가 오후 시간대였던 거죠. 도착을 해서는 어머니 저희 왔으니까 돌아가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서방이 이렇게 다 보내줄 거라고. 그래서 뭐 같이 가시고 다음에 연휴 때 인사드릴게요 이렇게 또 하면서 마무리가 된 거였던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 전화가 딱 울리기 시작하는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딱 전화기를 주시면서 받아봐라. 그래서 전화 그때는 그거였죠. 폴더폰이었죠. 폴더폰 그때 애니콜인가 햅틱인가 거기 그게 떠요. 그러니까 그 폴더폰을 덮어놔도 위에 보트 모양 해가지고 뭐 맞지. 뜨면 통화 모양이 뜨면서 이름이 뜨잖아요. 근데 어머니 폰인데 그 전화 오는 걸 딱 보니까 엄마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할머니시구나. 근데 사실 좀 꺼려졌어요. 왜냐면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외할머니께서 제가 외가댁을 나올 때 이런 쪽에 관심도 두지 말고 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흉가 체험을 다니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받으니까 할머니께서 딱 진짜 다 생략하시고 말해봐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말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할머니 왜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할까? 네가 뚫린 입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건데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제가 계속 대답을 못했죠. 네. 잘못했으니까. 근데 할머니께서 최근 근 몇 달 동안 되게 꿈자리가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오방기로 점을 보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방기를 계속 뽑는데 청색이 나오고 녹색이 나오고 청색이 나오고 녹색이 나오고 계속 이러니까 저도 의미를 잘 몰랐는데 할머니께 여쭤보니까 간단하게는 청색 같은 경우는 우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녹색은 원래 녹색이 아니다. 검은색이다. 근데 검은색 같은 경우는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그거를 계속 뽑으셨던 거예요. 다시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시 뽑아봐도 청색이랑 녹색이 계속 나와버리니까 얘가 지금 무슨 짓을 했구나. 얘가 지금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구나 해서 처음엔 청색만 뽑으셨대요. 마지막쯤이 돼가지고 녹색을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분명 내가 니한테 헛짓거리 하지 말라 했는데 밖에서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할머니 죄송하다, 진짜 죄송하다, 잘못했다, 진짜 잘못했다, 그냥 좀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니 어제 뭐 봤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숨을 푹 쉬시면서. 그래서 할머니 근데 뭘 본 건 아니고 꿈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을 겪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니 데리고 가서 잡아 죽이려는 거다 지금. 그래 내가 니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노. 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발 우리 도비야 제발 팔자 고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네가 그렇게 치성 드리면서 기도 드리고 했던 거 다 그냥 물거품으로 만들 거냐고. 그걸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관심 가지지 말고 그런 거 가지 마라. 그냥 관심 가지는 것까진 내가 이해하겠다. 흉가 체험이나 이런 데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래 네가 살 수 있었던 거는 니는 조상한테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에 덧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다 할머니, 나 진짜 안 가겠다, 나 진짜 잘못했다. 그러고 추석이 됐어요. 예. 추석 때 이제 할머니를 뵈러 갔는데 사실 그러고 나서 할머니랑 전혀 전화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전화 이후로 되게 오랜만에 처음 뵙는 거잖아요. 되게 죄송한 거예요 사실. 눈치도 보고 근데 또 궁금도 하고 이거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먼저 저한테 도비야 좀 나와봐라, 내랑 얘기 좀 하자 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 불러주셔가지고 다른 말씀은 다 안 하시고 내가 오늘은 네 궁금한 거 다 안 받아줄 거다. 대신에 네 내일 동트면은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해가지고 저쪽에 선산 있제, 선산 가면은 우리 조상님들 계시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 거기 가서 절하고 온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고는 그때 네가 살 수 있었던 거는 조상님들 덕분에 살 수 있었던 거다. 진심과 열과 성을 다해서 절 드리고 감사하다 인사하고 내려온나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알겠다 하면 그렇게 하겠다 하고 바로 갔어요. 사실 저 혼자. 예. 혼자 가는데 사실 그 선산 쪽에 가는 게 되게 좀 전 싫었거든요. 왜요? 벌초를 하시긴 하시는데 묘 있는 곳만 벌초를 하지 사실 가는 길까지 이렇게 벌초를 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벌레랑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거미도 되게 무서워하고 벌레도 되게 싫어하는데 귀신보다 무서운 거미. 예. 훨씬 무섭습니다. 가는 길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안 갔었는데 그날 진짜 그냥 다 해집고 가가지고 선산 앞에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니까 이거는 마음이 막 되게 따뜻해진다 하면서 진짜 감사하다고, 헛짓거리 안 하고 열심히 살겠다, 착하게 살겠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절을 드리고 내려오고 할머니랑 이제 인사를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오게 됐죠. 네. 사실 이 이야기에 교훈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건 말씀하셨던 걸 제가 어떻게 보면 어긴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그 골목길을 지나갈 때 무당 아주머니께서 마지막에 조심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네. 혹시 그 꿈과 좀 연관이 있는 건지, 그래서 이거를 좀 전달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진짜 카페 활동 다 그만두고 그냥 진짜 학교에서도 조용히 지내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졸업을 하게 됐던 거였죠. 이야. 근데 이제 누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왜 그런 행동을 했냐. 그쵸.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뭔가 그런 쪽에 자꾸 영향을 끼칠 수 있게끔 뭔가 이끌어가는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할머님은 그걸 말리려고 하는 거고. 네. 그걸 이미 알고 계시니까 계속 당부를 하는 거죠. 그쵸. 계속 노출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눌림 굿을 몇 번 받았어요. 근데 눌림 굿으로 해서 네. 절대 눌러질 수가 없다. 음. 언젠가는 받게 된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외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는 음. 사실 이런 눌림 굿을 하는 건 나이 불문이다. 네. 어찌됐든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니한테 지금 당장은 얘기를 못 해주지만 네. 많이 돌아다녔다. 그것 때문에 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 마지막으로 음. 조금만 덧붙이자면 네. 결혼할 거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 예. 자식을 낳으면은 무조건 당집 차려야 될 거다. 대신 자식이 받을 거를 무조건 부모는 받을 테니까. 네. 대부분 무당 부모님들이 그런 선택을 하시는 이유가 그거죠. 내 자식은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대신 받는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의 방법을 쓰는 거죠. 신이라는 존재가. 네. 받게 하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사실? 그죠. 예, 주변 사람들까지 다 끊어내고 혹여나 주변 사람들까지 진짜 목숨을 잃게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심하면. 그쵸. 오늘 탈출한 도비님의 이야기가 저는 처음부터 느꼈습니다. 보통 분이 아니구나. 보통 분이 아니고 정말 얼마나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셨을까. 그리고 참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비님도 아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최대한 진짜로 신경 안 쓰고 살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정말 내 이 답답한 이거를 해소가 안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하며 네. 도대체 누가 이해해 줄까?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시들무에 대부분 그러죠. 왜 이렇게 영안이 많아? 뭐 이렇게 귀신 보는 사람이 많아? 뭐 이렇게 신가물이 많아? 이러는데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천구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오셔서 얘기를 하고 나면 진짜 그나마 속은 시원하니까. 너무 시원합니다. 예, 이게 생각보다 저는 따로 뒤에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도비님께도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탈출한 도비님 역시 또 레전드 사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도비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탈출한 도비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들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또 추천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혹여라도 내가 귀신을 본다 아니면 좀 무속 쪽에 가까운 가족분들이 계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편할 때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는 걸 많이 여태까지 7년간 목격을 했고 겪어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가늠이 안 되지만 그나마 조금이나마 저희 채널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